비례대표나 어떤 할당제 등으로 의원이 되었을 때 쓰다 버린다 이런 인식들이 많잖아요. 정당에서 어떤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또 젊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청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청년 의원을 잠깐 데뷔시켜 놓고 그 이후에 어떤 유효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로 사라져 버리는 이런 걸 주로 청년 의원들을 쓰다 버린다고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 스스로 정치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그 정당 차원에서의 그 정치 교육에 관한 노력 역시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리님이 말씀하셔서 든 생각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정치적 지도자의 충원 그리고 또 육성에 대한 책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대통령만 보아도 사실 정당에서 활동한 기간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정당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 후보자를 오랫동안 육성하기보다는 다른 필드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많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됐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청년 대변인, 청년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낮은 단계부터 청년들이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 대변인이 아니라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줄 수는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 대변인과 청년위원회라는 것이 오히려 청년들이 기성 정치 내지는 중앙 정치로의 진입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에게 청년이라는 낙인과 딱지를 붙여서 오히려 배제시키고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지는 직접적인 문제를 수면 아래로 내려버리는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죠. 사실 청년을 할당을 하게 되면은 그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공천을 이 사람을 할당제로서 공천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천을 받는 청년은 그 권력자와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내지는 친분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어떤 정치와의 유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거나 내지는 일반적인 청년이 아닐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할당제로 된 청년은 일반적이지 않은 청년이 일반적인 청년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저기서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 할당이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 제도가 그렇죠. 돼야 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로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전략공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략공천 청년, 다음에는 전략공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이렇게 네. 돌아가는 이런 게 네. 아니고 아예 제도로 이 성문화되어 가지고 어떤 네. 조건이 되든 간에 최소한 어떤 그 연령 구성비에 대해서 맞는 정도의 이 그 후보자 공천을 하도록 그 규정화시켜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방금 걱정했던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전략공천 비율을 정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39세 미만 국회의원 비율이 꼴찌입니다. 압도적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29세 미만도 아니고요. 예. 39세 미만으로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하더라도 지금 예. OECD 평균이 한 23%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3.7%.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제도로 빨리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청년들의 어떤 참여 욕구에 비추어 가지고 이 갭이 자꾸 커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 미래를 위해서도 빨리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육성을 함과 동시에 또 청년들의 정치적인 문턱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청년 할당제 같은 경우도 그것을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행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시범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기탁금의 어떤 더 현실화라든지 아니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쟁점, 청년 의원의 증가를 위한 방안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또 선수분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저희가 들어봤었는데요. 대표님이 보실 때 학생들의 토의 내용에 대해서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전반적으로 마음이 아픈 토의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예. 이제
뭐 비례대표를 통해서 들어오든 네. 일종의 왜 기존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허락한 공간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좀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크게 우리가 이 방안을 조금 더 보태본다면 제도로 보장돼야 되는 게 있겠고 네. 그다음에 실천이 뒤따라야 되는 게 있겠고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쟁점 2 두 번째 주제까지 좀 마무리해 봤는데요. 자, 토론 주제 세 번째 쟁점은요. 청년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 청년으로서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어떤 참신한 방법이 좀 제시가 될지가 역시나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는 청년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청년들이 좀 정치에 무관심한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부동층이 많은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 청년들의 투표율은 실제로도 계속해서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어요. 이런 점들이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는 저는 이게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투표를 하고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만이 정치 활동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젠더 갈등이 심하다,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젠더 갈등이라는 것의 문제도 성별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의 세대들처럼 정당에 가입을 하고 당비를 내고 정당 활동을 하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광장에서 또 공론장에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활발하게 토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청년들이 요즘의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통적 참여 방식은 선거. 어. 그다음에 뭐 집회도 사실 전통적 참여 방식이거든요. 네. 시위 나가는 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청년 세대들이 절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네. 해시태그 온라인 캠페인. 아, 예, 온라인 그렇죠. 캠페인은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는 뭐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든지 국회 전자입법청원이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이 이슈만 맞으면은 가뿐히 10만 넘기고 20만을 넘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 그 젊은 청년 시민들 같은 경우가 관심도 그렇고 표현의 어떤 적극성 네.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저만 보더라도 과거 저희 20대 때보다도 훨씬 더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좀 그렇죠. 받고 있긴 하거든요. 피부로 좀 와닿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활발하게 예. 말하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정치 효능감을 키워주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과 정말 같은 계층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의원 후보군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청소년 시기부터 투표라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함으로써 정치 효능감을 경험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지 지금과 같은 정치 무관심 문제에서 조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청년인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젠더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이라는 것이 막연한 갈등 문제이기 이전에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다만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은 부분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라고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투표율이 낮게 되면 당연히 정치인들은 투표율이 높은 노인 계층이나 다른 계층을 중심으로 공약을 낼 수밖에 없고 입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정치 효능감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를 통한 사회 변화가 가장 필요한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필요한 집을 구해야 하고 또 출산을 위한 여러 경제적인 기반들이 마련이 되기 위해서 이 사회를 가장 바꿀 필요가 있는 청년층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치를 도외시하게 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자기들이 가진 가장 큰 힘, 큰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거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온라인에서 뭉치고 뭔가 그 새로운
앱을 개발한다든지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 안에서 뭉쳐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 피드백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은 사실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들을 더 많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게 정치권들이 의식할 수 있는 여론이 되도록 청년들이 응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정치적 무관심층이라고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치 혐오로 빠지지 않도록 정치 문화를 개선함과 더불어 말씀해주신 어떤 실질적인 기회나 교육의 장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정치 현안을 다루는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연설문을 바탕으로 하는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제안하는 이런 실질적인 공모전과 같은 기회를 청년들에게 열어줌으로써 그들의 정치적인 역량 향상과 효능감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 의원이라고 많은 정당들이 내세우는데 이러한 청년 의원들을 단순히 선거 때마다 소비하는 병풍과 같은 역할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청년으로서 청년 정치 활동을 하게 정당에서 기회를 열어주는 것 또한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선수들이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는 좀 자신이 몰랐던 의견이나 자신과 달랐던 의견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청년의 정치적 무관심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라는 지점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또 다방면의 노력을 함께 병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쟁점 세 가지에 대해서 15분이라는 시간이 좀 충분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 쟁점들이 정말 전통적으로 많이 논의되던 쟁점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쟁점이다 보니까 사실 하루 종일이라도 말을 할 수 있는 쟁점이긴 한데 15분 정도로 축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급하게 나온 경향도 있고 제대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어가지고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좀 의견들이 잘 합쳐질 것 같으신지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토론한 내용이 다 담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처음과는 어떻게 생각이 변화했는지 처음과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에 중점으로 선언문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선수들이 의견을 함께 모아 선언문을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청년 정치의 정착화를 위해 어떤 방안들을 이야기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쟁점인 어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기에 미성숙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논의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천부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미숙함을 근거로 이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조금 제한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 토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전향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3.1운동이라든지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면 4.19, 5.18 등등에서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위에 나섰던 계층입니다. 이제는 미성숙함이라는 이런 색안경으로 이들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잠재적인 정치적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동시에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주의 국가의 공동체로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소년이 미성숙하냐 미성숙하지 않느냐가 정치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민주주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과 교육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조금은 더 행동적인 측면으로 더 전환이 되어야 될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선우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활동 중심의 수업이 또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청년 의원의 증가를 위한 방안? 이게 또 어떻게 청년 정치와 연관이 되고 청년 정치 활성화에 또 기여할 수 있었는지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또 반면에 그거를 이제 추진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다들 좀 어떤 점이 인상에 남고
또 기억이 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해서 선거 기탁금을 조정을 하거나 할당제를 실시를 하거나 혹은 선거 운동의 기간을 조정하는 것 같은 노력들은 지금의 제21대 국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정당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에 관해서 청년들이 무엇보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감시해야지만 결국에 청년들이 얻어낼 수 있는 성과들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토론 중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무엇보다 청년 의원 증가를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정치적인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육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통한 어떤 정치 학교나 청년위원회, 청년 대변인, 청년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그러면 청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내지는 그들이 정치를 혐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각자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쟁점, 청년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청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는 무관심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마냥 정말 무관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으로의 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선한 시각이었고 정말 우리가 또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정치적 무관심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느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결 방안이 굉장히 많구나.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노력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정치적 무관심, 청년의 정치적 무관심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투표와 정당 가입 등 굉장히 전통적인 정치 참여 방법만 생각을 했었는데 공론장이나 다른 방법처럼 청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정치적 행동들을 또 노선을 새롭게 탐색해 나가고 있구나. 이 부분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깊었던 토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으로 우리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은 정치에 참여하기에 미성숙한가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과연 정치 참여의 조건이 성숙함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숙함은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였습니다. 미숙함을 공유하는 다른 계층은 이미 참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소년은 자아 형성과 의무 교육을 받는 시기이므로 정치 참여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합의했습니다. 청소년은 정치 참여에 미숙한가라는 쟁점은 학교의 정치화를 가운데 둔 그런 쟁점까지 이어졌는데요. 저희는 학교의 정치화라는 모호한 우려보다는 교육 현장의 건강한 토론 문화 또 의견 표현의 장이 정착화시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학교의 정치화의 열린 태도를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와 삶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쟁점인 청년 의원의 증가 방안에 관해서는요. 우리 토론자 모두가 청년 의원 비율이 낮은 문제의식에 공감을 했었고 또 문제 해결에도 뜻을 같이 했었죠. 이를 위해서 제도적 차원에서는 정당을 통한 청년 정치 참여 장려 또는 정치학교의 운영 등이 방안으로 제시가 되었었고요. 그 외에 청년 할당제라든지 아니면 기탁금 제도의 조정과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있음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들이 모여서 역량 있는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청년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되는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 쟁점인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 해결 방안은 결국 정치 효능감, 즉 정치 참여로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기결이 되었습니다. 즉 두 번째 쟁점과 조금 이어진 부분이 있는 것이죠. 청년은 기존 정치에 대한 회의감과 접근 기회 부족으로 정치에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청년 투표율을 보면 이들의 잠재적인 역량이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문턱을 낮추고 정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방면의 교육을 제공해 줘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실망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매몰된 정치를 지향하고 청년들이 진심으로 소망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선언까지 마쳤네요. 토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 모든 토론을 함께 지켜봐온 입장에서의 저는 오늘의 토론이 지난 토론들을 모두 총망라하는 그런 자리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수준 또한 굉장히 좀 높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교수님 오늘 토론 좀 지켜보셨잖아요. 자, 이분들의 뭐 전반적인 좀 평가라든가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제가 해설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보태기를 했으나 어쨌든 사실 다뤄야 되는 모든 쟁점들을 다 다루는 것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 서로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보면 토론의 예의 그렇죠. 또는 토론의 기술까지도 보여줬던 좀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좀 많은 분들이 같이 보면서 이 출발선에서 더 많이 풍부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후속적으로 따라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합의를 서로 해맑게 해나가는 이런 점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었죠. 이것이 바로 게임 오브 토론의 장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주제, 청년 정치 그 정착화를 위하여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다른 친구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언제 지금 아니고서야 이 친구들이랑 언제 토론 준비를 해보겠나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굉장히 열심히 또 재밌게 열심히보단 재밌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맙고 또 네,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했는데 좀 의견이 좀 수월하게 잘 합쳐지던가요? 사실 저희가 다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정치 문제가 조금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서 늘려야 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무관심함을 극복해야 된다, 정치적 무관심함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다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었지만 다 뭐 양립이 불가능한 수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청년분들에게 한마디. 네,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참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저도 매일 손이 떨릴 정도로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또 정치권에서도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온라인에서의 그 활발한 기술이라는 우리만의 장점을 활용해서 정치로의 직접적인 참여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회의감에 빠지지 말고 다들 힘을 내서 뭉쳐서 우리의 의견을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멋진 청년들이 됐으면 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거 있죠? 이행시 가능하신가요? 토론을 했을 때 논란이 없으면 그것은 토론이 아니다.